자동차 에어컨 수리를 하는 조정규 씨에겐 이때가 대목입니다. 에어컨 수리 기사는 정작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지금 콘덴서 하나만 지금 세고 있어요. 한 군데만. 이거 해드릴까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아니 뭐 한 6시 안에 되면 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모난 곳 없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는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제 막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죠. 참 여동생을 생각하면은 눈물부터 나요. 4살 터울 바로 밑에 동생은 아내와 고향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면 아내처럼 지금쯤 자식 다 키워놓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을 텐데 말입니다. 6월 29일이면 뭐 그때가 이제 한참 더위를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아마 그 TV로 속보로 나왔었나 봐요. 그게 TV로는 그 저희 이제 그 집사람이 나오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 어디 있는 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랬더니 그 삼품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무너져? 나는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여동생이 거기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봐도 거짓말 같은 사건. 한국 사회는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 한 동이 통째로 주저앉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혔습니다. 아저씨! 한국 전쟁 이후 최대 사상자를 낳은 참사였습니다. 전쟁터가 똑같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폭격 맞아가지고 뭐 아주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그 잔해물이 아주 이렇게 날라다니고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거 뭐 1%도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냥 저 안에 들어온 분들은 다 돌아가셨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사라진 삼풍백화점. 사라진 1%의 희망. 총체적 부실공사. 참사의 원인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멀쩡했던 백화점은 신축 5년 만에 골병이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평생 그 시신을 볼 거를 아마 그때 몇 배를 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중장비를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손으로 다 이제 단디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유가족,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얘기를 한 거죠. 저가 분명히 중장비를 하다 보면은 그 시신 일부가 지금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같이 잔해물하고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잔해물 버린 데를 가자. 가서 찾자. 그래가지고 이제 난지도를 간 거죠.
난지들은. 그 아수라장에 시신조차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쓰레기장을 뒤지며 일부의 일부라도 찾아 헤맸습니다. 많은 이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어렵사리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농기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홈이라든가 이런 거, 소스랑 이런 거 일부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가면서 이제 신체 일부를 이제 찾았죠. 거기서도 많이 울었죠. 그 발굴하면서도 시신 일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유가족, 거기가 실종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족 분들인데 그분들도 울고 같이 울고 막 그랬죠. 거기서도. 29살 은경 씨는 지하 1층 아동복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사고 당일은 결혼한 지 딱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게 아마 제가 봐서는 세월호 그 사고 나서 늦게까지 계신 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렸던 것이 나중에는 참 뼈라도 만져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옷이라도 보고 싶고 또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기다렸던 거죠. 발굴 현장 막바지인 3개월 뒤에야 동생을 찾았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내 동생. 그 결혼식 날 이제 비디오 촬영해 주면서 그때 이제 보고 그 이후로는 못 봤죠.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아라 갔다 와서 그거를 못했던 것이 좀 내가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때 해줬으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덜 아플 텐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 여동생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말을 먼저 좀 해주고 싶으세요? 여동생을 본다면은요. 글쎄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요? 다시 본다면은 얘가 오늘 주인공이야. 여기 잘 나오게. 가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막내를 잃은 조정규 씨네 7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다. 어떤 거를? 호적에 올린 이름으로 비석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3년 만입니다. 장갑 짰어? 다 넣지 말고 들어 보고 싶을 때 보자고. 응? 그게 상품백화점 유니폼 같아. 유니폼이야.
이걸만 찍어주자. 나 태우지 마. 한 장씩 갖고 가. 태우면 안 돼. 이게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이것까지 땅에다 묻어주면은 여동생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 2장은 내가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가 평생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건 사진을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2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 생전. 안경아 사랑해. 20년도 더 지났지만 가족에겐 과거가 아닙니다. 엄마 만나서 잘 가라. 잘 지내. 막내 여동생 잘 가라. 사랑 못 받은 거 엄마하고 같이 갔어. 아빠랑 사랑 받으라고 엄마하고. 동생아 잘 가라. 엄마 보고 싶었지? 엄마도 너를 많이 보고 싶었어. 잘 가라. 이 다음에 언니들과 만나자. 볼 수가 없네 이제.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산풍은 잊혀져 갑니다. 호들갑스러웠던 뉴스도 다 한때였습니다. 당시 삼풍백화점에는 목숨을 담보로 사고 수습에 나섰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목격자입니다. 23년 전 자원봉사자로 한 달 가까이 지금 서 있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은 공시가격만 5,500억 원 이상. 옛 삼풍백화점 자리는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변했습니다. 2002년도, 3년도에 와보고요. 지금 처음 왔습니다. 가슴도 찡하고 보시다시피 약간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많이 나오고요. 좀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좀 녀석하다. 너무 또 많이 변했구나. 이게 세월이고 인생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날의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한 생명을 위해 밤낮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살아 돌아온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게 기적이었습니다.
과연 지금 저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졌을까? 사람들에겐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에겐 아픈 기억입니다. 지금쯤은 공허로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고층 건물이 들었으니까 더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다 무언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흔적이 남은 곳은 양재 시민의 숲. 사고 현장과는 무관하게, 또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이곳에 삼풍백화점 사고 위령탑이 있습니다. 해마다 유가족이 찾아오는 것 말고는 찾는 이도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남의 이야기. 참사는 그 정도의 무게인 걸까요? 위령탑은 맨 구석진 자리에 외로이 서 있습니다. (502명)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름을 지금 읽어봤습니다. 볼 때마다 작게는 뭐 40 몇 년생부터 90 몇 년생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세대에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삼풍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성수대교라는 것이 붕괴 사고가 있었던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많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우리는 유가족의 슬픔을 방치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불과 8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학교로 향하던 학생과 출근길의 시민 32명이 강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또한 부실공법과 안전관리 소홀이 빚어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흡사합니다. 모습만 달라졌을 뿐 대형 재난은 2달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 위험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를 탈 때 배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차를 탈 때 이 기차가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거나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할까요? 예,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걸 구조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 사회라는 겁니다. 이때는 결국은 국가나 사회가 이 위험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인이 조심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한국형 발전주의와 고도의 압축 성장. 그 뒷모습은 위험 사회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질주하는 곳, 성수대교 북단 그 어느 틈에 외딴 섬처럼
성수대교 위령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닿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재난에는 분명히 자본의 이해라는 게 명백하게 깔려 있다. 기억한다라는 사회적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기억해야 되냐 하면 이 망각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뿌연 언어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기억해주고 누가 함께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사고는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다른 장소에서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기 전 19년 전에도 유치원생 아이들이 갇혔습니다. 그때도 어른들은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닭장식 건물, 고장난 화재 경보기, 빈 소화기. 제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 얼마나 부모를 찾았겠냐고. 무력감에 빠진 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나라를 등진 부모도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전직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희 아이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훈장을 반납하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서 전화 받는 게 무서워요. 2018년 화성 시랜드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기향과 전기 누전. 원인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했던 사건 현장은 수영장과 건물의 흔적, 녹슨 울타리로 방치돼 있습니다. 오히려 인근에는 캠핑장과 숙박시설만 늘어났습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던 비좁은 도로도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군평 관광지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부지에 이제 수련 시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 군평 관광지 사업구역 안에 그런 추모 건립, 추모 공간이 조성이 될 건데 운영자와 유치원 원장의 징역 1년 그리고 금고형을 끝으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같이 사고는 무거웠지만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그런 참사들을 보면 분명한 원인자나 또는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들 또는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구조를 바꾸지 못했거나 또는 그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조, 이거를 잘 못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가 좀 반복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은 자본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뉴스만 있을 뿐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같은 경로의 죽음이 언제 또 재현될지 위험 사회는 예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난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라고 막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때 봉사활동을 떠났던 인하대 학생들도 그저 운이 나빴던 걸까요? 많이 낫죠. 이때쯤이면 걔네랑 졸업사진 같이 찍고 그때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느낌은 좀 있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신태진 씨는 2011년 춘천 산사태 사고의 목격자이자 생존자입니다. 이곳에 새겨진 10명 모두가 다 그의 동기였고 후배였고 선배였습니다. 저랑 민성이 형이랑 정이랑 셋이서 그렇게 몰려다녔거든요. 코드가 잘 맞아갖고. 일단은 맨날 놀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놀 사람이 없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그때 제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연구생 하고 있을 때인데 연구 끝나고 뭐 와도 놀 사람도 없고 항상 같이 있던 시간대에 같이 없으니까 네,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마냥 즐거웠던 청춘 둘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떠난 발명 캠프 봉사활동. 당시 춘천에는 연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딱 자정이 넘었을 시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넘었을 때 거의 대부분 자고 저 같은 고참들은 후배들 도와준다고 남아있다가 그때 갑자기 사고가 났죠. 산사태가 나서 갑자기 흙비가 내리더라고요. 흙비가 내리고 소리 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묻혔죠. 흙비를 딱 보고 흙이 쏟아지는 걸 보고 1초도 안 돼서 그대로 이제 묻힌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2011년 7월 인하대 발명동아리 학생 31명이 춘천의 한 초등학교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민박집에서 산사태를 당했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 그러나 누구 하나 대피해야 한다고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둥 칠 때예요. 천둥 치면은 그때 저희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천둥만 쳐도 되게 우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죠. 그때 들렸던 소리가 천둥 소리기도 하고 천둥이 친다는 건 일단 비가 많이 온다는 거니까 그래서 천둥, 번개, 뭐 폭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두려움이 아직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날 구조대가 오기까지 태진 씨는 어둠 속에서 1시간 반 동안을 묻혀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묻혀 있는 동안 비명소리가 점차 사라져가는 걸 보고 친구의 죽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돌에 깔려서 목숨을 구했지만
나만 살았다는 마음이 평생 가겠죠. 맨날 뭐 사진만 찍다가 오늘은 방송국 카메라가 왔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싫어하지는 않으시겠죠? 경희 씨나 민성 네. 원래 좀 나대는 거 좋아해서 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할 거예요. 꿈을 다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었습니다.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민박집은 토사가 내려오자 바로 무너졌습니다. 천재와 인재는 늘 함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대구에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대형 참사하면 꼭 떠오르는 기억. 대구 지하철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소방차 통로 확보 훈련 중인 김명배 씨는 그날 최초로 진압에 나섰던 구조대원입니다. 할머니 그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시소 해요. 그 소화전 이거 또 할머니 이거 있잖아. 이 앞에 또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야, 딴 데는 몰라도 이거 당연 보려면 당연 해야 되는데. 예, 예. 오늘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정비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차가 지금 나가야 되지 싶은데 바깥으로. 점포가 밀집된 시장은 화재가 급속히 번질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셔도 바깥에 내놓고 해야 되지. 이제 소방차가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이게 또 딴 데 연속 우려가 되니까. 그래, 그래. 저도 얘기를 처음 하잖아요. 예. 아, 그래. 처음 하시니까. 예, 좀. 하니까. 근데 지금 예. 좀 떼주시면 지금 일단. 예. 26년째 대한민국의 화재 현장을 누비고 다녔지만 그날의 광경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붐볐던 지하철역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지하철이 생긴 이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명피해를 낸 대참사. 시작은 홧김에 던진 휘발유통이었지만 사람들은 화염보다 전동차의 유독가스에 질식해 희생이 됐습니다. 저는 그 우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나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이게 후진국 아주 후진국가하고 참 뭐 제가 거기에 대한 표현을 사람 사망 사고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인명 피해 났다는 자체만 해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뭐.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수백 명이 가족을 잃은 후에야 지하철에 불연 내장재가 도입됐습니다. 중앙로역 한켠에 자리 잡은 추모의 벽.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192명이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여기만 오면 옛날 생각나면 질질하죠. 지금도 전율이 오죠.
무엇이 좀 더 나아졌을까요? 지난해 12월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그 다음 달엔 밀양의 요양병원에서 우리는 또 안타까운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망각은 치명적입니다. 기억에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 사실은 잊혀지거든요. 기억하고자 하는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으면 다 잊혀집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내가 아직 안 당했으니까 나는 운이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웃의 일이고 저기 있는 일이지만 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독버섯이나 나쁜 마음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로서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나다라는 그런 마음의 연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